물리적으로 강하지 않으면서도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유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가족이 돼서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경제적인 거, 뭐 육아,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. 그게 사실 그렇게 물리적인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.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. 통계적으로 보면은 아까 직업의 유동성이 아무리 생겨도 아이를 딱 낳는 순간 집을 사거나 큰 가구나 가전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. 왜냐하면 아이를 낳게 되면은 14년이라고 평균적으로 보는데 14년간은 안정적인 거처가 필요하거든요. 근데 그게 왜 14년이냐? 보통 이제 대학교 가려면 19살까지는 돼야 되잖아요. 생각보다 편부모도 많습니다. 그 얘기는 이혼도 많이 한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일찍 떠납니다.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기숙학교를 가거나 고등학교 때 기숙학교를 가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. 그 얘기는 결혼을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한 공간을 점유해야 되는 게 어드밴테이지가 되는 게 평균 한 14년 정도 되는 거죠. 그 이외의 시간들, 그러니까 뭐 한 80까지 산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 시간들은 좀 공간적으로는 자유도를 가져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면은 이제 4인 가구가 사는 아파트를 서울에서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한 10억 정도 된다고, 뭐 10억보다 비싸겠죠. 뭐 그런 집이 하나 있다고 할 때 그 비용을 가지고 서비스 레지던시나 아니면은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집에 사는 게 경제적으로 더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사실 우리가 정상 가족일 때 구축해 놓은 30평, 40평, 50평의 집에 지금 나머지 방들에 무엇이 있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잘 쓰지 않는 공간들이 큽니다. 한국이 특히 이제 주거에 있어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용품도 많고, 그다음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쌓이게 된 뭐 여러 가지 기억 소품들도 많고,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뭐 장기적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사실 현대인들이 사는데 그렇게 많은 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옷은 뭐 필요하면은 유니클로에 가서 간단하게 구매해서 사도 되고 편의점이나 이마트에서 구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 집을 사는 거는 투자 가치 이외에는 사실 생활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일단은 그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를 서포트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배달, 세탁, 그 다음에 뭐 물류, 뭐 밀키트 이런 것들은 이미 소프트한 것들은 많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전제품으로 치면은 자동화가 되거나 원격화가 되거나 소형화가 되는 것들이 1인 가구 제품들입니다. 뭐 세탁기 조그만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근무하러 나갔는데 출근했는데 집에 있는 등을 켜거나 끄거나 뭐 에어컨을 조절한다거나 원격화 한다거나 아니면 자동화는 뭐 특정한 온도가 되면 스스로 켜지고, 그게 사실은 원래 집에 있는 누군가가 해주던 거를 이제 IT가 해주는 거죠.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작업을 했는데요. 처음에는 재미삼아 인공지능 스피커를 각자의 방에 넣어주고 어떻게 쓰나 했는데 생각보다 이 지역이나 생활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뭐 예를 들면 청바지는 어떻게 빨아야 되냐, 여기 늦게까지 산책해도 되는 데는 어디냐.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말로 하는 지식인 같은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과 관련된 아주 마이크로 로컬한 지식이 쌓이는 서비스가 하나가 있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프리엔션이란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공용 공간, 키친, 세탁실,
혹은 지하에 있는 헬스장 이런 곳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센서를 달아가지고 내 핸드폰에서 보면 천리안처럼 쫙 다 보이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공간이나 뭐 위워크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공통의 룰 같은 것들 벽에다 많이 붙여놔요. 예를 들면은 테이블 다 사용한 다음에 깨끗이 치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사용하신 머그컵은 어떻게 하라든지.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사용자들도 뭔가 룰을 제시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룰을 올리고 투표를 하면 아이패드 같은 데 뜨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, 세 가지 작업 다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단순한 편의성이나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들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스피커 그리드는 그 지식과 경험을 공유를 하는데, 저 같으면은 옆방 문 두드리고 언니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기계가 매개할 때 편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건 어색하고 불편한 거죠. 두 번째도 처음에는 키친이나 세탁실에 사람이 없을 때 가기 위해서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, 가끔 가다 보면 사람이 있을 때 오히려 맞춰 나오기도 합니다.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관계에 대한 요구를 좀 필요한 거죠. 뭐 맨 마지막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서로의 관계를 모여서 반상회를 할 것도 아니고, 그렇게 기계가 중재를 할 때 지금 젊은 친구들은 훨씬 편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. 아까 제가 이제 관계를 기계가 매개할 때 편한 것은 이미 생각해 보니까 보편화가 됐더라고요. 우리가 택시를 부를 때도 밖에 나가가지고 손 들고 더 이상 하지 않잖아요.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는 기계가 그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관계들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